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뉴스 경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 신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청사는 지상 5층 규모로 구청사 본관 동측에 건립됐는데요. 문화복지국이 이곳으로 이전해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999년 부평구 청사 개청 당시와 비교해 근무 정원이 2배가량 늘어 청사 증축의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신청사에는 다목적 회의 공간과 복지 상담실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문화도시 부평의 시민소통 공간인 시민문화플랫폼의 3명칭을 공모합니다. 시민문화플랫폼은 오는 5월 7일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 지식산업센터 4층에 문을 열 예정인데요.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장소이자 문화도래시민회의 활동 무대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시민문화플랫폼의 3명칭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8자 이내로 문화도시 부평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당선작은 투표 등을 거쳐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천의 새 도서관 2곳이 잇따라 문을 엽니다. 부천시는 11일 옥길지구 별빛마루 도서관과 고강동 수주 도서관이 공사를 마치고 오는 7월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면적 6천여 제곱미터 규모 지상 3층으로 들어선 별빛마루 도서관은 모기심 문학놀이터를 비롯한 창의 공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고강선사 유적공원의 자연환경 등을 설계에 반영한 수주 도서관은 선사 유적체험관과 고강시민학습원 등 복합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부천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게 됐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1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시행됩니다. 부천시는 근로자 지급 기준에 따라 보장기간인 최대 90일 동안 올해 최저임금 기준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보장받게 됐죠. 이에 인천시의회가 의회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11일 인천시의회는 비전전략 추진 TF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TF는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의회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TF는 3개월 동안 지방의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내외 여건을 분석해 주민대표기관과 의결기관, 행정감시기관으로서 인천시의회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최근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는 늘고 전월세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는 4,572건으로 전월에 비해 700여 건이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늘어난 것은 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봄 이사철을 맞아 임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와 월세 거래는 18.1%, 30.6%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건설교통위 엄교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24시간 어린이집이 13개, 지자체 37곳이 운영되고 있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